안녕하세요. 법선종 혜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형살, 기문간살, 원진살에 대해서 알아보았지요. 살은 오행의 기본 성격 중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의 오행이 만나서 사주의 방향성을 바꾸고 왜곡시킨다고 볼 수 있어요. 형살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한다면, 기문간살과 원진살은 인간의 감정을 왜곡시켜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살들은 그 이면에 반드시 귀신의 작용이 있어요. 감정을 왜곡시켜서 극단으로 치닫게 만든다든지 교통사고나 자연재해 등등의 피해를 보게끔 하죠. 그러니 이 살들이 우리 생활에 얼마만큼 많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지는 너무나 자명한 일이에요. 지난주 질문 내용 중에 살은 또 다른 에너지, 힘이기 때문에 살 작용으로 사회생활을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살은 두 가지, 세 가지의 오행이 만나서 또 다른 파장, 파동, 힘을 만들기 때문이죠. 근데 살은 말 그대로 그 에너지를 만들면서 살기를 품게 되는 거예요. 살기를 품으면서 자신 또는 가족, 주변의 사람들을 다치고 상해를 입히게 만들기 때문에 살이 그만큼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파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파살은 말 그대로 깨트린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재산을. 파살의 핵심은 재산을 깨트려 버린다는 것이죠. 돈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파살이 있는 지지 오행 중 자유, 묘오, 축진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파살에 해당이 돼요. 인해, 여기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사신, 인해, 술미가 파살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재산을 깨트리는 작용은 거의 미비하기 때문에 파살은 대표적으로 자유, 묘오, 축진 파살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지 오행 중에 이런 글자가 있다면 자신에게 파살이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파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재물을 깨트리는 살이에요. 반드시 큰 돈이 모여졌다면 재산을 잃게 만들어 버리는. 근데 희한한 건, 중요한 건 재산이 없을 때는 이 파살 작용을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돈이 조금이라도 모였다고 하면 파살 작용으로 그 돈을 다 잃어버리게끔 만드는 살이 이 파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파살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있어요. 파살이 있는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꿈꿔요. 뭔가 하면 무조건 대박이 날 것 같아요. 또 복권을 꾸준히 사요. 꼭 복권 당첨이 될 것 같거든요. 항상 재테크를 꿈꾸고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 파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즘같이 주식장이 불장이라고 하죠. 주식 사놓기만 하면 오른다라고 할 때 이 파살이 있는 사람들도 주식을 사서 대박이 날 수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특징은 사서 잘 됐다라고 하더라도 목돈을 만지고 큰 돈을 벌더라도 또 재투자를 해서 그보다 더 이상의 큰 돈을 잃게 되는 살이 이 파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과거에는 파살보다는 사실은 다른 살, 사람이 다치고 가해를 당하는 거를 더 많이 무서워했죠. 근데 요즘 시대는 물질이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파살의 작용이 그만큼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파살 작용으로 큰 돈을 잃어버리면 가정조차도 깨지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죠. 그러니 파살 작용으로 돈만 잃는 게 아니라 건강도 잃게 되고 가족도 잃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돈을 잃었다고 해서 가정이 깨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돈이 가장 중요한 사회가 되다 보니 돈을 잃게 되면 가족조차도 해체되는 그런 극단의 상황까지 가게 되어 있고, 그만큼 파살의 파급력은 과거보다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살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투기성이 굉장히 강해요. 재테크 하고 싶은 욕망도 크고 돈에 대한 욕망도 강하죠. 그렇지만 이 살을 가진 사람들은 투자보다는 정기예금, 안정적인 투자를 하셔야 되세요. 차근차근 조금씩 모아서 큰 돈을 만들어서 또 은행에 딱 넣어놓고는 조금씩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다람쥐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큰 돈을 쫓아가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 또 항상 예비비를 마련해 놔야 돼요.
비상금,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이 돈을 투자를 다 하면 안 되고 비상금 예비비를 마련해서 돈을 잃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하셔야지만이 큰 손해를 보시더라도 살아갈 방편이 생기게 되는 그런 것을 유념하시면 파살 작용을 당하셨더라도 그나마 좀 덜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파살은 자신이 파살이 있는데 손재를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족 중에, 파살이 없는 가족 중에 크게 이 손재를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난 파살이 있지만 난 손해를 보지 않았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보면 가족 중에 투자를 해서 실패하거나 큰 돈을 잃었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파살의 작용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유파살은 앞서 기문간살의 자유 기문을 배우셨죠. 기문간살과 파살이 중첩되죠. 그러니 자유파살은 귀신이 와서 재산을 앗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유파살이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계약이나 매매 계약, 어떤 계약서를 쓸 때 내가 이거 왜 이렇게 했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반드시 귀신이 들어와서 자신도 모르게 계약서를 잘못 쓰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자유파살은 순도 100%의 물과 금이 만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굉장히 예민하고 까칠해요. 본인이 예민하고 까칠하다라는 것은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다고 할 수가 있죠. 차갑기 때문에. 파살을 당해서 재산을 잃었을 때 자유파살이 있는 사람들은 도와줄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워낙 예민하고 까칠하고 성격이 모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유파살이 있으신 분들은 자신의 성격을 둥글둥글하게 하고 주변 사람을 잘 챙겨 놓는 것도 또 한 가지 방편이 될 것 같아요. 묘오파살은요, 묘목과 오화가 만났잖아요. 묘목은 이 숯불 같은 거거든요. 숯불에 불이 지펴지면 덜불처럼 막 불길이 솟아나잖아요. 생각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이 항상 덜불처럼 막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항상 뭔가 대박을 꿈꾸죠. 그리고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아시죠? 생각하는 것이 종이 조각같이 가벼워요. 그만큼 쉽게 생각하는 거죠. 투자를 할 때 아주 깊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가볍다 보니 아주 간단하게 요거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큰 돈을 잃고 나면 몸도 망가지고 돈도 명예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심지어 건강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살이 이 묘오파살이에요. 그래서 묘파살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생각을 조금 더 깊게 하고 조금 떠있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축진파살은 잘난 척 하다가 문제가 일어나는 살이에요. 축토랑 진토랑 만났어요. 축토랑 진토랑 만나서 축진파살은 자기의 그릇이나 능력치는 종지만 해요. 종지만 한데 본인은 세숫대야처럼 태평양처럼 아주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일 저 일 벌리다가 수습 불가인 상황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많이 뭐 사업도 이것도 하면 될 것 같다 저것도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많이 벌려놓다가 아무 일도 못하는 살이 축진파살이라고 할 수 있죠. 다 공통점이 재산을 잃게 되는 거죠. 투기가 잘못돼서 아니면 사업이 될 것 같다가 잘 안 되거나 해서 일어나는 재산에 손해를 보는 살이 이 파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사주 예시를 한번 들여다 볼게요. 40대 초반의 남자 사주예요. 남자 사주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살을 우선 살펴볼게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살은 묘오 파살이 월지일지에 강하게 박혀 있죠. 그리고 또 묘신기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문간살, 묘신기문간살이 걸려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욕심을 부리면 묘신, 기문이 들어와서 재산을 잃게 만든다라고 할 수가 있죠. 중요한 건 올해가 경자년이죠. 자수가 들어오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질문 사항 중에 살이 언제 발동하느냐, 살이 언제 가중되느냐라는 질문을 지난 시간에 많이 하셨는데 세운에서
자수가 들어오면서 이 사람의 살 발동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현상을 알아보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이 자수가 연지부터 치거든요. 연지, 유금, 자유가 들어오면서 기문과 파살이 동시에 일어나죠. 그 다음에 자수가 들어오면서 묘목을 치죠. 자묘 형살이 되죠. 충은 저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충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러니 이 사람은 지지 자체에 묘신 기문과 묘파살이 있는데 경자년에 자유파살과 자묘 형살이 와서 귀신이 들어와서 모든 걸 다 앗아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살들이 2중, 3중으로 중첩되는 경우죠. 인사진 사명살 배울 때 인사진 사명살이 들어와 있을 때는 사주도 안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지살이 이렇게 강하면 사실은 사주를 풀어볼 수도 없어요. 지지가 살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잘 되는 일이 없어서 풀어볼 수도 없게 되어 있는 살이 이 경자년을 맞이하면서 이 정년이 겪게 되는 일들인 거죠. 그러면 이 정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욕망을 버리면 된다. 살들은 욕심에서 비롯된다라고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욕심을 버린다라는 건 쉽지만 않아요. 이타심을 가지고 살면 어떨까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면 이 살들의 작용이 조금은 반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 청년은 종교의 기일을 해서, 불교의 기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를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경자년을 맞이하여 죽고 살고의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청년이 잘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청년은 이타심을 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지껏 이제 형살, 기문간살, 원진살, 파살까지 공부를 했어요. 살이 많아 무섭고 두려울 수도 있을 것이에요. 살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2중, 3중으로 걸려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텐데 살은 반드시 작용하게 되어 있어요. 누누이 강조드리는 바이지만 특히 세운과 대운이 살의 작용을 중첩시킬 때는 반드시 그 살 작용을 받게 되어 있는데 조금이라도 이 살의 작용을 반감시켜주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저희 법선의 서 중에 약사의 서에 보면 생활진언집이라고 있거든요. 그 생활진언집을 참고하시어 본인에게 맞는 진언을 꼭 해보시면 이 살 작용을 조금이라도 반감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청년도 생활진언집을 늘 가까이 하고 법선의 서를 늘 가까이 하면서 자신보다는 타인을 위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지금 별탈 없이 오래 잘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저희 법선의 서를 이용하셔서 살의 작용을 조금이라도 덜 받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